주식 투자하는데 EPS, PER, PBR 계산하고 뉴스 기사까지 챙겨보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 분석한다고 복잡한 재무제표 이것저것 보셨죠? 진짜 투자 고수는 이것저것 보지 않습니다. 성공 투자 비법 이 5가지 지표만 기억하시면 잘 됩니다. 인생 종목은 뭘 골라야 할까? 각자 내 스타일 투자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하는 기업 분석의 핵심 1탄은 수익성 지표입니다. 여기는 ROE와 ROA로 기업의 효율을 보는데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재무제표의 숫자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은 EPS, PER, PBR, ROE, ROA 5가지로 돈 되는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들은 네이버 금융에서 바로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PS부터 가볼게요. 이거 피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피자 한 판 시키잖아요? 그럼 10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5명이면 한 명당 2조각씩 먹을 수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이게 피자 한 판인 거고 주식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로 피자를 나눠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식 한 개당 얼마씩 가져가냐? 이게 바로 한 조각 크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년 동안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주식이 1억 개가 있으면 100억을 1억 개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 한 개당 100원씩인 거예요. 이게 바로 EPS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보다 이게 커지면 회사가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거죠. 반대로 작년보다 작아지면 회사가 덜 벌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안 좋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EPS가 100원이었는데 올해 150원이 됐다? 그럼 50원이나 더 벌었네? 회사가 잘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기억하세요. EPS는 피자 한 조각 크기예요. 조각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두 번째, PE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김밥 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편의점 가니까 김밥이 2,000원이에요. 그래서 옆에 B 편의점 가봤더니 똑같은 김밥이 5,000원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사야 돼요? A 편의점이잖아요. 주식도 똑같은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7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PER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PER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몇 년치 번 돈이랑 같은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1년에 버는 돈 아까 배웠던 EPS죠. 이게 1,000원이라고 해봐요. 10,0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10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PER 10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0년 동안 번 돈이랑 지금 주가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면 싼 거고 얼마면 비싼 걸까요? PER이 5 정도면 5년치만 벌면 되네? 싸다 이런 거고 PER이 10 정도면 10년치네? 뭐 적당한데? 이 정도고 PER이 30이면 30년치야 좀 비싼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EPS에다가 같은 업종 평균 PER을 곱하면 적정 가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EPS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같은 업종 평균인 PER이 15라고 해봐요. 그럼 1,000원에 15를 곱하면 15,000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적정 가격인 거죠. 근데 지금 주가를 봤더니 10,000원이다. 그럼 5,000원이나 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업종마다 PER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같은 데는 PER이 50이어도 정상이에요. 왜냐면 대박 한 방 터지면 엄청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데는 PER이 7 정도여도 정상인데 안정적이긴 한데 엄청나게 성장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기억하세요. PER은 몇 년치 번 돈이랑 같은지 보는 거예요. 낮으면 싼 거고 높으면 비싼 거죠. 근데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PB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집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 하나 있어요. 집 시세가 3억이에요. 근데 은행에 빚이 1억이 있으면
만약에 20을 팔면 얼마가 손에 남아요?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 남잖아요. 회사도 똑같은 거예요. 회사 문 닫고 건물도 팔고 땅도 팔고 기계도 다 팔아요. 그리고 빚을 다 갚으면 뭐가 남잖아요. 이게 바로 순자산이에요. PBR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팔면 남는 돈이랑 지금 주가를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청산하면 100억이 남아요. 이게 순자산인 거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80억이면 80억을 100억으로 나누면 0.8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서 회사 팔면 이익이네? 이게 바로 PBR인 거예요. 그럼 얼마면 싼 거고 얼마면 비싼 걸까요? PBR이 0.5면 반값이네, 완전 싸네 이거고, PBR이 1이면 청산 가격이랑 똑같네, 적당한데 이거고, PBR이 3이면 청산 가격의 3배네, 좀 비싸긴 한데 미래를 기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언제 유용하냐면 주가가 막 폭락할 때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럴 때 PBR을 꼭 보세요. 보통은 PBR 1 근처에서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회사를 팔면 그래도 남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장부에 적힌 가격이랑 실제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30년이나 됐어요. 근데 장부에는 100억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팔면 10억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순자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PBR이 낮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안 싼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기억하세요. PBR은 회사 팔면 얼마나 남는지 보는 거예요. 1보다 낮으면 싼 건데 너무 싸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ROE라는 게 있어요. 이건 친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친구가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너 100만 원만 빌려줘. 1년 뒤에 110만 원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봤더니 진짜로 1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럼 1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수익률로 치면 10%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회사가 10만 원을 벌어줬으면 수익률 10%. 이게 바로 ROE 10%인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주주들이 넣은 돈이 1000억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번 돈이 100억이면 100억을 1000억으로 나누면 10%가 나오잖아요. 내 돈으로 10%나 벌어줬네? 이게 ROE인 거예요. 그럼 얼마면 좋은 걸까요? ROE가 10% 정도면 괜찮아요. 은행이 3%니까 은행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ROE가 15%면 진짜 좋은 거고, ROE가 20%면 최고로 좋은 거죠. 워렌 버핏도 이런 회사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월급인지 용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10만 원을 벌어왔는데 일을 해서 번 거면 이게 월급이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도 계속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할머니한테부터 받은 거면 이게 용돈이잖아요. 그럼 다음 달엔 없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요. 회사도 똑같아요. 영업을 해서 번 건지 아니면 건물을 팔아서 번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빚쟁이 함정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A씨가 있어요. 자기 돈이 500만 원이고 빚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수익률이 20%죠. B씨도 있는데 자기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빚이 900만 원이나 돼요. 근데 이것도 100만 원을 벌었으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와, B씨가 수익률 100%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빚이 900만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이자만 얼마나 나가겠어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냥 기억하세요. ROE는 내 돈으로 얼마나 벌어졌는지 보는 건데
높으면 좋긴 하지만 빚쟁이는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 RO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게 크기 대비 매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가게가 있는데 작아요. 10평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에 100만 원을 팔면 평당 10만 원씩 파는 거잖아요. B 가게는 커요. 100평이나 돼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 100만 원을 팔면 평당 10,000원씩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A 가게죠. 회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돈 더하기 빚. 이게 회사 전체 크기잖아요. 이걸로 얼마나 버는지를 보는 게 바로 ROA예요. ROE랑 뭐가 다르냐고요? ROE는 내 돈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ROA는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기 돈 더하기 빚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ROA로 빚쟁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전한 회사는 ROE가 20%고 ROA가 18%예요. 비슷하죠? 빚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고. 근데 위험한 회사는 ROE는 30%인데 ROA는 5%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 크죠?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자기 돈은 적은데 빚이 많으면 ROE는 높아 보이는데 ROA는 낮게 나오거든요. 그냥 기억하세요. ROA는 빚쟁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ROE랑 ROA 차이가 크면 빚이 많은 거죠. 자, 정리할게요. EPS는 피자 한 조각이에요. 주식 한 개당 얼마 변화를 보는 건데 클수록 좋아요. PER은 몇 년치 번 돈이냐를 보는 거예요.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싼 건데 같은 업종끼리 비교하셔야 돼요. PBR은 회사 팔면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1 미만이면 싸고 주가 바닥 찾을 때 유용해요. PBR은 회사 팔면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1 미만이면 싸고 주가 바닥을 찾을 때 유용해요. ROE는 내 돈을 얼마 벌었냐를 보는 거예요. 15% 이상이면 좋은데 빚쟁이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ROE는 내 돈을 얼마 벌었냐를 보는 거예요. 15% 이상이면 좋은데 빚쟁이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ROA는 빚쟁이 확인하는 거예요. ROE랑 비교해서 차이 크면 빚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상위 5% 투자자입니다. 왜냐고요? 95%의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고 주식 사거든요. 누가 추천했어, 뉴스에서 봤어, 카톡방에서 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투자예요. 도박이 아니라 투자.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투였습니다.